그냥 계속 오릅니다. 영상 보셨던 분들 정말 수익 많이 나셨을 것이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안 나셨거나 앞으로 더 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인이 계속 오르죠. 자, 이런 장에 가장 많이 갈리는 게 누구냐? 바로 선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고인물들이 지금 제일 안 좋은 장이에요. 왜? 오르면 이거 지표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조정 안 오는 게 말이 돼?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좀 보게 되면은 단시간 봉으로 봤을 때 얘는 이런 식으로 음봉을 줬어요. 아니 이게 무슨 조정이야? 상승장에는 이게 조정입니다. 왜? 이런 기간 조정 주고 수렴하고 돌파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정말 뼈저리게 느껴보고 맞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아니면 그냥 원래 내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떨어질 때마다 사면 되네? 이거 덤복사장이잖아 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신규 투자자들이나 유리한 장세겠죠.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요 펌비.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막 0.06까지 막 올라가고 이랬어요. 원래는 이 정도 0.05가 되잖아요. 그럼 조정이 와야 돼요. 근데 안 와요. 그쵸? 그리고 얘가 0.06 혹은 0.07까지 올라갔는데도 비트가 오르니까 오히려 펌비가 줄어들죠. 이게 무슨 현상이겠어요? 기존에 롱을 잡고 있는 사람도 불안해서 포지션을 일부라도 덜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펌비는 줄어드는데 지금 요 미결제 악정은 계속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 이게 지금 둘 다 증가한다는 거예요. 롱과 숏 둘 다 증가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좀 덜어내는데 신규로 롱을 보는 사람들이 슬슬 생기고, 그리고 이게 이쯤 되면 떨어질 때 됐다라는 수요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그들을 청산시켜 가면서 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진짜 현물만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선물로 했을 때 진짜 롱만 친 사람이 아니면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은 장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한국인들의 투명한 지표가 지금 뜨고 있어요. 자, 보시면 물론 이런 시바이누나 도지나 이런 애들은 워낙 인기가 많은 코인이기도 하고 요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통 이런 애들은 거래 대금의 1등을 차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거죠. 비트코인이 왜 여기에 있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국인들은 원래 비트코인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아니 비싸서 못 사다는 인식이 강해요. 아니 비트코인 10,000원 가지고도 지금 이 가격에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알아도 안 사게 돼. 왜? 왜 안 사게 되냐? 왜? 비싸다고. 한 개를 못 가질 거면 나 알트 한 개 가질 수 있는 거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도 500만 원이 넘어가지고 이제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밑에 거 이게 나중에 돼서 알트들이 순환할 때 그래서 시총 높은 애들부터 순서대로 순환하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건 그런 심리를 보통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다? 아, 이거 비트를 사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장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도미넌스를 한번 봐야 되겠죠. 비트코인의 점유율에 나타내는 도미넌스를 봐야겠죠. 자, 이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 제가 이 저항대에서 원래 저항이 나와서 이거 이렇게 알트장 갈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만에 하나 얘가 여기를 뚫게 되면은 이 58% 이런 자리도 열리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뭐해라? 이 비트에 대한 독주를 생각해야 되고 플러스 웃어야 된다. 왜 웃어야 된다? 지금 당장은 알트가 안 가지만 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에 올 알트장은 훨씬 더 크게 온다. 그래서 오히려 도미넌스 오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걸 돌파를 했으니까 우리는 이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면 되겠습니까? 알트 천천히 모으고 비트 조금씩 들고 가세요. 자, 근데 여기서 내가 또 욕심이 생겨요. 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그 장에서는 임마 내가 좀 곰곰이 보니까 스택스랑 비트 형제들이 잘 가더라. 요즘 봐라. 비트코인보다 이캐시, 비트코인 캐시, SV, 골드 이런 애들이 더 잘 가지 않느냐. 스택스는 보니까 좀 쉬던데?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스택스가 원래 훨씬 잘 갔죠. 비트코인 형제들보다. 그리고 비트보다. 근데 얘는 왜 지금 주춤할까? 그리고 두 번째. 비트 형제들은 계속 갈까? 이걸 생각해줘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가 돼야 되냐? 이 지점에서는 원래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비트가 올라갈 때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 형제들 같이 가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비트만 오르는 장이 생기거든요. 진짜 이게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이런 장세가 펼쳐졌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그때는 이제 도미넌스가 거의 70%에 육박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됐냐. 정말 이 업비트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전일 대비 상승을 하면 여기에 빨간불만 비트가 있고 나머지는 진짜 파란불이 생긴 적도 있었어요. 모든 알트들이 빠지는. 근데 지금은 그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게 점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1%, 1% 오르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전략은 이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단기간에 우리가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런데 후에는 고통이 아니에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상승장에서 비트보다 결국 많이 오르는 것은 알트가 맞는데,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쨌든 중요한 저항선을 뚫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위에 58% 혹은 6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깔아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일부를 비트코인을 사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나중에 되면 또 욕심부린다고 스택스 사고 비트 형제 사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론 당분간은 그런 장세가 펼쳐질 수가 있어요. SB 이런 애도 좀 오르고요. 뭐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여기 보면 비트코인을 쳐보면 비트코인 형제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슬슬 보면은 분위기가 바뀌어요. BK가 왜?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단기간에. 얘가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비트 형제 중에서. 자, 그리고 이캐시. 그동안 덜 올랐으니까 요번에 한 번에 오르죠. 이제 또 피레침 슬슬 만들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슬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장대 양봉들이 적으면서 꾸준하게 올라왔던 애들이 뭐라고요? 비트, 그리고 이더, 요렇게 요 기울기로 계속 올라갔잖아요. 자, 그러면 꾸준히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건 뭐다? 비트코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우리가 비트 관련된 거 살 때는 그냥 지금은 이제는 비트코인을 보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을 뭘로 한다? 상대적으로 약세가 된 알트를 사는 건데, 알트들 중에서 뭘 사면 되냐면 여러분들 시총 높은 애들 있죠. 시총 높은 애들. 자, 여기 크립토 마켓캡을 보시면은 이렇게 있어요. 보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요즘 최근에 잘 안 간 애들 있죠. 최근에 잘 안 가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시총 크고 그런 애들, 얘네들이 나중에 도미넌스를 낮출 수가 있어요. 왜? 전체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의 지분의 퍼센트가 도미넌스잖아요. 그럼 이 도미넌스가 잡코인들이 암만 올라봐야 영향력이 적겠죠. 그럼 뭐가 와야 돼요? 이런 애들이 순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디 갔지? 이런 애들, 요런 애들, 그동안 안 올랐던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 요즘 좀 올랐잖아요. 그쵸, 요런 애들 있죠. 높은 애들, 요런 애들 말고 요즘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던데 하는 애들,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더리움은 근데 항상 메인이에요, 여러분들. 얘는 좀 별개인 게 도미넌스가 빠질 때 2등은 반드시 많이 올라야 돼요. 그래서 본격 이더리움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고, 얘가 오르면 그때 또 뭐가 생길 수 있냐? 이더리움 생태계들이 순환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이저 이런 애들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안 오른 애들, 걔네들을 주목하시면 돼요. 슬슬 담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도미넌스 장세가 길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반드시 넣어두시고 알트 천천히 매집하세요. 천천히. 어떻게? 피라미드 방식으로. 피라미드 방식이 뭐냐? 비중을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라 그러면 항상 이래요. 뭐 예를 들어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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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러면요, 여기는 절반으로 줄어드는데요, 여기서부터는 2대 1이 돼버려요. 그럼 안 되겠죠. 평단이 자꾸 팍팍 안 줄어들고 처음에는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다가 점점 이런 식으로 줄어들겠죠.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비중을 높게 두는 식으로 해야 매수 될 때마다 평단이 팍팍 내려가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분할 매수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런 코인들 보시면 돼요. 진짜 간단합니다, 지금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도미넌스 장이 좀 길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 멘탈 분명히 나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그런 거 내가 참을 거야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알트 얘기를 자꾸 하냐면 제가 굉장히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상승장에는 유독 강조드리는 제 방법이 있는데, 자, 1원에서 100원 가는 거랑 2원에서 100원 가는 거랑 지금은 별 차이 없죠. 물론 2배 차이가 나겠지만, 근데 여기서 갔을 때 얘는 100배고 얘는 뭐다? 50배예요. 정말 차이 많이 나요. 이게 상승장의 졸업 금액이 달라져요. 누군간 졸업하고 누군간 졸업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올 때 알트를 매집하는 건 정말 좋은 행동인데, 다만 제가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이거 보는 순간 혹해가지고 야이씨 비트 안 사고 그냥 나 알트 사면 되지. 근데 이거 못 버틴다니까 여러분들. 상승장에 또 제일 멘탈 나가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코인은 안 오르는데 남의 코인은 오르고 밖에선 불장이라 기웃기웃하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멘탈 나갑니다. 무조건 나가요. 그럼 내 코인 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야 이거 나 이렇게 할 거야. 근데
막상 들어갔는데 이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코인을 잘못 골랐나 이 생각하거든요. 내가 코인 팔아요. 얘가 갑자기 급등해요. 그럼 이 코인은 절대 못 사요. 다음부터 절대 못 사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인간 심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할 줄 알잖아요. 견딜 수 있잖아요. 애초에 제 영상 안 봐요. 유튜브 영상 자체를 따로 찾아보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은 혼자 매매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다. 혹은 나 원래 평상시에 인내심 좋은데 나 부동산 뭐 주식에서 짬밥 좀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24시간 장은요 여러분들, 그리고 코인의 변동성은요 아무도 겪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웬만한 투자를 해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밖에서 투자를 오래 하는 사람들이 더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중을 나눠서, 자, 현금은 한 30% 정도로 맞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현금 70%를 코인으로 할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걸 100으로 봤을 때 한 3대 7 정도를 비트, 알트. 이 알트는 피라미드 형태로 천천히 큰 시총 중에서 지금 펌핑이 안 왔던 애들, 덜 올랐던, 최근에 덜 올랐던 애들, 그런 애들 차트 보면은 거의 이렇게 박스를 그릴 거예요. 크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가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 애들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뭔가 내가 들고 있던 코인들이 있어. 어우, 더 좋지. 그러면 더 믿음직스럽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락장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알아요? 내가 한 코인만 계속 물을 타게 돼요. 왜? 고점에서 무언가 A 코인을 잡았는데 이 코인이 그때 당시에는 잘 가서 유망해 보이니까 잡죠. 근데 얘가 이제 다 피날레를 끝나고 더 이상 오를 그게 없을 때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럼 이 가격마다 계속 분할받다가 어느 순간 내 현금이 고갈되고 좋은 밑에까지 떨어지면 내가 이 기준부터 한 마이너스 8, 90%가 찍어야 내 하락장이 비트코인 하락장이 끝난다라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원칙들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심리를 내가 컨트롤하려면 그냥 내가 마음가짐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고 상황 자체를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현금 비중 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지금은 들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더리움이 어제 저평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또 오르잖아요. 비트도 또 오르고. 그래서 이더리움 정도까지 들고 가는 건, 그러니까 이 비트 비중에 이더를 조금 포함하는 건 괜찮다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이더리움 여기에 포함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좀 예외가 있어요. 이번에 올라가는 그림을 보면 그냥 계단식 상승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르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포함하는 게 일단 원칙상으로는 맞는데, 조금 내가 유들유들하게 하고 싶다, 이더랑 사랑에 좀 빠지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다 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더는 요번에 너무 좋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요즘에 코인베이스의 거래량 지배력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게 뭔 소리입니까? 미국 특히 기관들이 아주 미쳐 날뛰고 있다, 너무 좋아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아직 들어올 돈이 많다는 거죠. 왜? ETF가 됐기 때문에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잠재적으로 5%까지만 맞춰도 캐시우드가 뭐라 그랬어요. 20만, 30만, 50만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근데 아직 얘는 68,500이기 때문에 들어올 돈이 많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렇게 코인베이스가 아시아 시간대까지도 프리미엄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 새로운 고래의 움직임이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두 개 다 오면 뭐 베리 굿이죠. 너무 좋죠. 그러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슬슬 꺾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게 상승이 가속화되는 구간마다 뭐가 바뀌냐면은 6개월 이상 장기 투자자 비율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럼 뭔 말이냐? 신규가 유입된다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런데 얘가 극단적으로 떨어질 때가 돼야만 항상 뭐가 나왔다? 상승장의 고점이 나왔는데 아직 요 정도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거의 초입이다.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요즘 계속 영상마다 똑같은 말 합니다. 무슨 말 하죠? 주식, 부동산, 코인을 무시하는 그런 선민의식 가신 분들이 기웃기웃 하다가 수익 좀 나고, 야, 이렇게 쉬운 걸 왜 난 안 했지? 돈 더 넣고. 그러고 공부하는 거예요. 막 상승장이니까 좋은 얘기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블록체인의 뭐 위대한 이유, 웹3가 세상을 바꾸는 이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이거야. 이건 진짜 미래의 테슬라, 미래의 엔비디아, 미래의 마이크로소프트, 미래의 애플, 미래의 아마존, 이거야 하고 주변에 설파합니다. 그때가 뭐가 되냐? 주변에 전문가 행세를 할 때가, 그때가 뭐예요? 고점이라는 거예요. 고점. 그런데 그 시점이 지금 왔느냐? 아니에요. 근데 데이터를 봐도 아니에요. 아직은 주식장도 좋고 부동산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청약 몰리고 이제 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좀 살만하네, 영끌 오래 버텼다, 딱 그때예요. 이제 그러면 전세가율도 올라가고 있고 이제 됐어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야 됩니다.
더 좋아요. 왜? 그들이 결국 들어올 때가 마지막인데 장이 좋으면 좋을수록 주변에 코인 벌었다면 아이 뭐 그래 축하한다 온갖 쿨한 척 다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언제라고요? 본격적인 상승장. 본격적인 알트장이 언제입니까? 바로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뚫고 더 간 다음에 천천히 눌리면서 조정이 나올 때, 그러면서 회복하는 그 순간에 알트장이 온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요즘 봤던 그런 무빙들이 거의 매일같이 일어나는, 하루에 100%도 오르고 그런 장세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매수 기회가 올 기회가 있을 때는 정말 잘 잡으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내 멘탈을 순식간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빠릿빠릿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심리를 흐트러뜨릴 만한 요인들을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변수를 어떻게 통제합니까? 현금 비중, 그리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이더리움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나머지 알트를 천천히 메이저 알트들을 사 나가는 거, 그렇게 하면은 준비가 다 끝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하시면 되겠고, 얘는 이제 유출되면 좋은 거예요. 뭔 소리냐? 이거 점점 뭐다? 악재 해소예요, 여러분들. 얘는 그냥 매도세만 하는 애잖아요. 그래서 스케일이 이제는 악재 해소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빨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손바뀜. 이건 정말 오랫동안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많이 얘기했죠. 유출되는 거 나중에는 결국 손바뀜이다. 질서 있는 퇴장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정보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내면을 봐야 된다. 지금 이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어떤 장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거시적인 큰 틀에서 장세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또 뭐예요, 여러분들? 중국의 반격이 시작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밈코인이나 그다음에 뭐 중국코인 이런 애들 요즘 오르잖아요. 이게 뭐겠습니까? 구메이저도 마찬가지.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굉장히 지금 큰일 났어요. 자, 그런데 자국의 비트코인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래는 이 수요가 한국에 와서 김치 프리미엄을 발생시켰는데 이제는 중국인들이 홍콩에서도 생기니까 어떻게 해서는 그냥 금지하든 말든 그냥 사겠다는 거예요. 왜? 비전이 뭔가 점점 위축되고 없어 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해칭이라는 개념으로라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러한 과정에서 미국에 맞서기 위해서 중국이 펌핑을 하겠죠. 그럼 동반 펌핑 오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엄청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요번 상승장이 끝나면 알트는 존버하지 마셔라. 비트도 웬만하면 존버하지 마셔라. 왜?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그래서 닷컴 버블 이후에 지금 살아남은 기술주들의 닷컴 버블 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됐는지 시원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걸 미리미리 알려드리는 이유는 정말 광기장이 되면요, 제가 이런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을 해도 야 닥쳐 이 코인 알모사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만연할 때가, 신규 유저들이 막 가르치려 들 때가, 그때가 이제 고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요번 장 이후에는 진짜 말씀드리는 게 한번 싹 갈릴 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혹은 내년까지 많이 오른다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 역대급 상승장 여러분들 잡아야 된다고 제가 2022년 말부터 2023년 내내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쯤하면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농담입니다. 그래도 계속 말씀드려야죠. 저는 구독자분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른다. 아니 코인에 대해서 뭔가 언제 사야 될지, 아니 영상은 참 반복해서 많이 들었는데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멤버십을 납치 좀 할게요. 그냥 납치할게요. 제가 그냥 손석구 메타로 납치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업비트에 있는 코인들 중심으로 어떤 코인,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나눠서 팔고, 언제 손절하고 하는지 다 알려드려요. 비중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채팅방에서 별도로 저랑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의 그 개인적인 물린 것들, 혹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이런 거를 관점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봤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실력 향상까지도 제가 목표로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다 타겟을 가잖아요. 다 타겟을 갖고 손절된 게 거의 없어요. 현물은. 선물도 간간히 하나 있고. 그래서 멤버십에 가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되고요. membership 가입을 하시면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보시면은 멤버십 전용으로 볼 수 있는 게시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보여드린 텔레그램 브리핑방의 링크와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 링크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모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선물
방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미결제 약정이 높아지고 펀비가 높아지고 하면 누가 봐도 롱치는 먹을 짠 같죠. 근데 아무도 롱을 많이 못 칠 거예요. 이게 졸업자도 있지만 선물 때문에 퇴학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퇴학자들도 좀 있고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이때 저도 롱롱롱롱 잡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숏이 없죠. 그냥 계속 롱롱롱롱롱롱롱롱 잡아서 요때는 한번 손절 났지만 그냥 계속 롱롱롱롱롱 체크 표시, 다 초록색 체크 표시죠. 다 초록색 체크 표시죠. 그냥 올라가는 거에만 계속 쳤다는 거. 추세를 거스르지 마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선물방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을 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